별표 아침 안개가 속삭이는 소나무 보호구역의 높이 솟은 소나무들 주위를 감싸며 얇은 커튼처럼 드리워져 4월이 이른 햇살을 신비로운 빗줄기로 걸러내 숲 바닥에서 춤추게 했다. 김수진, 58세. 은 보호구역의 본관 현관에 서서 거친 손으로 김이 나는 커피잔을 들고 강원도 북부 산맥에서 펼쳐지는 익숙한 새벽의 춤을 바라보았다. 58세의 나이에 그녀는 이곳에서 수많은 새벽을 맞이했으며 매 새로운 날은 이 산맥을 집으로 부르는 야생 생물들을 위한 그녀의 평생 헌신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23년 전 그녀가 설립한 보호구역은 부상당하거나 고아가 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의 업적, 유산,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자 고통의 원천이 되었다. 별표 아침의 평온은 위성전화의 긴급 벨소리에 깨졌다. 새벽에 깨어나는 새들의 평화로운 교향곡과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수진의 심장은 즉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시간에 긴급전화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오랜 경험을 쌓은 산림관리인 박민수였다. 그의 담당 구역은 보호구역 주변의 광활한 야생지였다. 민수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평소 그들이 함께 해결하던 일반적인 야생동물 긴급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었음을 암시했다. 별표. 수진씨, 힘든 일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잡음 속에서 울렸다. 강릉에서 약 15마일 북쪽 야생동물 밀거래 현장에서 3마리의 어린 흑곰을 발견했어요. 생후 3에서 4개월쯤 된 것 같아요. 어미 곰은 새끼들을 지키려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새끼들은 나무 상자에 갇혀 있었고 과다한 진정제를 맞은 상태였어요. 거의 위식이 없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별표. 수진은 익숙한 분노와 슬픔이 가슴속에서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20년 넘게 야생동물 재활에 헌신하며 인간이 동물에게 저지른 가장 잔인한 행위들을 목격해왔다. 하지만 그 고통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다. 새끼들을 지키려다 죽은 어미 곰과 상자 속에서 고통받는 새끼들의 모습은 그녀를 분노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 분노를 단호한 결심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이 곰 새끼들은 야생동물과 인간의 탐욕 사이의 끝없는 전쟁에서 또 하나의 통계로 남지 않을 거예요. 별표. 30분 만에 민수의 레인저 차량이 보호구역의 자갈길에 도착했고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진과 그녀의 작지만 헌신적인 팀은 의료장비와 긴급 프로토콜을 준비하며 민수를 맞았다. 민수의 트럭 뒤에서 발견한 것은 수진의 마음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산산조각냈다. 3마리의 어린 흑곰이 운송용 상자 속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축 늘어져 반응이 없었다. 윤기 나고 두터워야 할 털은 빛을 잃고 엉켜 있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의 숨소리가 너무 얕고 불규칙해서 수진은 코 근처에 손을 대고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별표. 곰 새끼들은 즉시 보호구역의 위료시설로 옮겨졌다. 이곳은 수진이 기부와 보조금을 통해 수년간 점진적으로 확장한 최첨단 치료센터였다. 보호구역의 수의사 이지연은 매초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냉철한 효율성으로 평가를 시작했다. 곰들의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고 이는 어린 동물에게 치명적인 저체온증 상태였다. 심박수는 불안정했고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손으로 만져도 빛이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별표. 진정제 투여량이 이 동물들의 크기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지연이 새끼들의 작은 팔에 정맥 주사를 놓으며 설명했다. 이걸 한 사람은 뭘 하는지 몰랐거나 이들이 살아남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추신경계, 체온 조절, 기본 생존 본능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과다 투여 상태예요. 별표. 수진은 팀이 연습된 정밀함으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난방 장치를 설치하고 수액을 투여하며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했다. 곰 새끼들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개별 인큐베이터에 놓였다. 하지만 첫날 내내 그들은 반응이 없었다. 특수 배합된 사료를 튜브로 공급받았지만 생존에 절실히 필요한 영양분을 몸이 거부했다. 수진은 매시간 그들을 확인하며 개선의 기미를 찾으려 했지만 살아날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는 없었다. 별표. 둘째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3마리 중 가장 작은 곰. 직원들이 민수가 발견했기에 레인저라 부르기 시작한 곰이 신경성 발작으로 보이는 증상을 보였다.
그의 작은 몸은 몇 초간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켰고 이어지는 완전한 고요는 보는 이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지연은 레인저의 약을 조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지만 발작은 계속되었다. 별표 수지는 경력 중 많은 어려운 사례를 마주했지만 이 세 마리 곰 새끼들은 유난히 깊이 그녀를 흔들었다. 아마도 그들의 처지가 터무니없이 잔인했기 때문이거나 세상이 보호해야 할 그들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위료시설에서 밤을 지새우며 곰들의 인큐베이터 옆 의자에서 불안한 잠을 잤다. 그들의 생존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헌신이 충분할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셋째 날 아침, 지친 수진이 곰들의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있을 때 그녀의 손녀 이지은 22세, 이정기 자원봉사 근무를 위해 도착했다. 이지은은 야생동물 생물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보호구역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 보호구역을 만든 원동력이었던 동물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고 젊음 특유의 새로운 관점과 창의성을 지녔다. 이지은은 곰 새끼들의 상태를 면밀히 지켜봤고 수진은 손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좌절과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 제가 생각해본 게 있어요. 이지은이 곰들의 위료 기록을 검토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 곰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위료적 개입뿐 아니라 신체적 외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필요를 해결할 더 근본적인 무언가일지도요. 수지는 지친 상태에서도 호기심을 느끼며 커피잔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니? 이지은은 할머니 옆에 의자를 끌어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이 곰 새끼들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어미를 잃었어요. 진정제 과다 투여뿐 아니라 어미의 보살핌과 위로가 완전히 결여된 상태예요. 야생에서 이 나이의 곰 새끼들은 따뜻함, 먹이, 보호, 정서적 안정까지 모든 걸 어미에게 의존하죠. 우리는 의료와 영양을 제공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감과 모성적 유대는 줄 수 없었어요. 그게 회복에 똑같이 중요할지도 몰라요. 수지는 손녀의 논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리 어미 같은 걸 생각하는 거니? 맞아요. 이지은이 흥분하며 말했다. 그리고 완벽한 후보가 있다고 생각해요. 데이지예요. 데이지는 3주 전 비극적인 상황으로 보호구역에 온 아키타겐이었다. 그녀는 늦은 겨울 폭설 속에서 거의 얼어 죽을 뻔한 상태로 임신한 채로 외딴 산길에 버려져 있었다. 수진과 직원들은 데이지를 건강하게 회복시켰고 그녀는 보호구역에서 6마리의 건강한 강아지를 낳았다. 데이지를 특별하게 만든 건 그녀의 놀라운 모성 본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강아지뿐 아니라 다른 무리에서 온 2마리의 고아 강아지도 받아들여 8마리 모두를 자신의 새끼처럼 보살피고 수유했다. 수진의 첫 반응은 우려와 회의였다. 지은아, 내 창의성은 높이 사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곰 새끼들과 가축견을 접촉시키는 건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어. 곰 새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데이지가 그들을 받아들일지도 확실하지 않아. 곰과 개는 야생에서 천적이야. 하지만 이지은은 분명히 깊이 고민한 후였다. 위험은 이해해요, 할머니. 하지만 잠재적 이익을 생각해보세요. 데이지는 아직 젖을 물리고 있고 강아지들이 젖을 떼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미 여러 종에게 놀라운 모성 본능을 보여줬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이 곰 새끼들이 완전히 박탈당한 따뜻하고 양육적인 존재를 대표해요. 만약 그 모성적 유대가 그들의 생존 의지를 촉발할 수 있다면요? 수지는 그날 나머지 시간을 결정에 대해 고민하며 보냈다. 그들이 시도한 모든 전통적 접근은 곰 새끼들의 상태에 큰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 레인저의 발작은 점점 더 빈번하고 심각해졌으며 3마리 모두 위험할 정도로 저체중이고 반응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수지는 돌파구가 없으면 며칠 안에 3마리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또 한 번 불면의 밤을 준비하며 곰 새끼들을 지켜보던 수지는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을 목격했다. 데이지가 어떻게든 자신의 구역을 벗어나 위료시설로 왔다. 수지는 데이지가 곰 새끼들의 격리실 밖에서 낮게 낑낑거리며 문을 긁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을 열어 확인하자 데이지는 곰 새끼들을 운송할 때 덮었던 담요, 그들의 냄새가 남아있는 담요로 곧장 다가갔다. 망설임 없이 데이지는 담요를 입에 물고 옆방에 있는 자신의 침대 쪽으로 끌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체온으로 담요를 따뜻하게 한 뒤 곰 새끼들에게 돌려주려는 듯했다. 그 행동은 너무 의도적이고 의미심장해서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데이지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필요에 응답하고 있었다. 별표. 수지는 문턱에 몇 분간 서서 데이지가 담요를 자신의 침대에 정리하고 강아지들에게 하던 부드러운 동작으로 담요를 핥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알았어, 데이지. 수지는 조용한 시선 안으로 속삭였다. 네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자. 별표. 별표. 다음날 아침. 수진이 아는 야생동물 재활의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지연 수의사와 상의하고 그들이 시도하려는 전에 없는 계획의 본질을 논의한 후 수지는 엄격히 통제된 조건에서 데이지와 곰 새끼들을 접촉시키기로 했다. 위료팀은 긴급 프로토콜을 준비했고 모든 순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별표. 데이지는 목줄을 착용한 채 곰 새끼들의 격리실로 천천히 침착하게 들어갔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아키타견이 가장 작고 병이 심한 레인저가 있는 인큐베이터로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어진 장면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고 동물 왕국에서 종간의 엄격한 경계를 뒤흔들었다. 별표. 데이지는 자신의 강아지들에게 하던 부드럽고 의도적인 동작으로 레인저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레인저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꼬리가 가볍게 흔들렸다. 동물 행동학자들이 알아보는 진정 신호였다. 그리고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데이지는 전날 밤 담요에 했던 것처럼 레인저의 얼굴과 머리를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다. 별표. 효과는 즉각적이고 기적적이었다. 몇 분마다 일어나던 레인저의 발작이 갑자기 멈췄다. 그의 호흡은 더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놀랍게도 작은 곰 새끼는 천천히 데이지의 따뜻함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두터운 윤기 나는 털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절박하게 찾던 것을 정확히 찾은 듯했다. 몇 분 만에 레인저는 보호구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별표. 수지는 데이지가 레인저에게 최대한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자세를 조정하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모성 행동이었으며 종의 장벽을 초월해 이와 같은 이종 유대가 불가능하다는 통념에 도전했다. 별표. 레인저의 놀라운 반응에 고무된 수지는 나머지 두 곰 새끼도 데이지와 접촉시키기로 했다. 직원들이 이름 지은 스카우트와 패치는 즉각적으로 데이지가 안전, 따뜻함, 그리고 잔인하게 박탈당했던 모성적 보살핌을 상징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은 데이지가 아직 분비하는 적은 양의 젖을 빨기 시작했고 수의사팀이 계속 제공하는 특수 배합 사료를 보완했다. 별표. 이후 몇 주 동안 곰 새끼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데이지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감독 아래 그들은 꾸준히 체중을 늘렸다. 체온이 안정되었고 어린 동물의 발달에 중요한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보였다. 무엇보다 건강한 곰 새끼의 특징인 장난스럽고 호기심 많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데이지에게서 관찰한 곰의 울음소리와 개의 행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배웠다. 데이지의 부드러운 교정에 반응하며 너무 거칠게 놀 때 자제했고 그녀를 어미처럼 따라다녔다. 별표. 데이지는 완전한 헌신으로 대리 어미 역할을 맡았다. 매일 곰 새끼들을 손질하고 추운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며 심지어 새로운 물체를 안전하게 탐색하는 법, 잠재적 위협을 인지하는 법, 관리자들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법을 부드러운 지도로 가르쳤다. 별표. 데이지와 새 곰 새끼 사이에 형성된 유대는 수진이 수십 년간 야생동물 재활에 종사하며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곰 새끼들은 각자의 개성과 구조 상황을 반영한 이름을 얻었다. 거의 죽을 뻔했던 가장 작은 수컷 레인저는 호기심 많고 온순한 곰으로 자랐으며 데이지와 거의 신비로운 유대를 보였다. 더 큰 수컷 스카우트는 그룹의 모험가로 새로 추가된 우리 안물체를 가장 먼저 탐험했다. 가슴에 독특한 흰색 무늬가 있는 암컷 패치는 3마리 중 리더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능과 보호 본능을 보였다. 별표.
별표 곰 새끼들이 더 크고 독립적이 되면서 수지는 그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보호구역은 많은 종에게 훌륭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흑곰은 속삭이는 소나무 보호구역의 능력을 넘어서는 특수시설과 프로토콜을 필요로 했다. 성체 곰은 넓은 영토, 복잡한 사회 구조, 그리고 적합한 야생 환경으로의 방사를 요구했다. 데이지의 보살핌 아래 놀라운 회복 성공에도 불구하고 곰 새끼들을 무기한 보호구역에 두는 것은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수지는 알았다. 그러나 곰 새끼들과 데이지의 독특한 유대는 전례 없는 도전을 제시했다. 별표 야생동물 재활의 전통적 프로토콜은 인간과 가축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야생으로의 성공적 방사를 보장해야 한다. 곰 새끼들의 데이지에 대한 깊은 애착은 이러한 확립된 원칙과 모순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생존과 회복의 열쇠임은 분명했다. 수지는 어떤 야생동물 재활 매뉴얼에도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과 씨름하게 되었다. 별표 상황의 복잡성은 레인저가 데이지가 수의학 관리나 운동을 위해 잠시 우리에서 나갈 때마다 고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미친 듯이 서성이며 밥을 거부하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다른 두 곰 새끼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레인저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지연은 그들이 이론적으로 읽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 보는 현상, 이종 애착장애를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별표. 이건 가설로만 존재하던 드문 상태예요. 이지연은 곰 새끼들의 미래를 논의하는 직원회의에서 설명했다. 곰 새끼들이 심리적으로 강한 유대를 형성해 분리가 실제 트라우마와 고통을 유발하는 거죠. 단순한 선호나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발달 중인 뇌가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애착이에요. 별표.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지는 마지못해 통제된 분리 실험에 동의했다. 데이지는 행동 독립성 평가를 위해 시설의 다른 구역으로 옮겨졌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다. 몇 시간 만에 세 곰 새끼 모두 심각한 고통 징후를 보였다. 레인저의 상태가 가장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그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불규칙한 호흡 패턴을 보였으며 밤새 고아된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울음과 유사한 소리를 냈다. 별표. 데이지의 반응도 못지않게 우려스러웠다. 자신의 강아지들과 함께 편안한 구역에 있었음에도 그녀는 분리된 시간 내내 문과 벽을 긁으며 곰 새끼들에게 돌아가려 했다. 그녀의 발은 파고 긁는 격렬한 노력으로 피가 났다. 그녀는 음식과 물을 거부했고 그녀의 강아지들은 어미의 명백한 불안에 당황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4시간의 상호 고통을 견딘 후 수지는 즉시 데이지를 곰 새끼들과 재회시키기로 결정했다. 별표 재회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순간이었다. 데이지가 우리에 들어서자마자 새 곰 새끼가 그녀에게 달려들어 꽉 끌어안으며 안도와 기쁨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데이지는 즉시 각 곰 새끼를 하르며 분리로 인해 해를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듯 했다. 몇 분 만에 4마리 동물은 익숙한 잠자는 자세로 안정되었고 곰 새끼들은 데이지의 따뜻한 털 속에 파묻혔다. 별표 실패한 분리 실험은 데이지와 곰 새끼들 간의 유대가 관련된 모두에게 심각한 심리적 해를 끼치지 않고는 끊을 수 없는 것임을 수진에게 확신시켰다. 이 깨달음은 그녀로 하여금 전국의 전문 시설에 연락해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조언과 해결책을 찾게 했다. 연락한 대부분의 야생동물 재활 전문가들은 이 사례에 매료되었지만 비슷한 경험은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 별표 결국 수지는 대관령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책임자인 최태웅과 연결되었다. 이 보호구역은 고아 곰의 재활과 방사에 전문화된 곳이었다. 곰 새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데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태우는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이 특이한 사례를 전해 듣고 그 도전에 매료되었다. 곰 새끼들의 데이지 보살핌 하에서의 발전에 대한 상세 보고서와 영상을 검토한 후 그는 대담하고 전례 없는 제안을 했다. 별표 모두 대관령으로 데려오세요. 태우는 긴 전화 상담에서 제안했다. 저희는 곰 새끼들의 재활을 계속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데이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수용할 수 있어요. 데이지에게 직원 거주 구역에서 전문적인 숙소를 제공하고 곰 새끼들이 최종 방사에 필요한 기술을 점진적으로 배우는 동안 감독하에 상호작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게요. 별표 이 제안은
여러 야생동물 보존기관에 광범위한 조율과 승인을 요구했다. 곰을 도 경계를 넘어 운송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물리적 도전을 수반했다. 또한 데이지를 곰 새끼들의 지속적인 재활 과정에 포함시키는 계획은 확립된 프로토콜을 완전히 벗어나 특별한 허가와 면제를 필요로 했다. 수지는 몇 주간 행정 요구를 헤쳐나가며 이 전에 없는 접근이 관련 동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관계자들에게 설득했다. 별표 대관령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의 이동은 맑은 가을 아침에 이루어졌다. 이제 생후 6개월이 된 곰 새끼들은 속삭이는 소나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작고 무력했던 모습보다 훨씬 커졌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여정에서 데이지와 곰 새끼들은 특수 개조된 운송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 수지는 그들과 동행하며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랐고 자신에게 매우 소중해진 동물들과의 어려운 작별을 준비했다. 별표 대관령 보호구역은 수진의 높은 기대를 훨씬 초월했다. 이 시설은 곰 새끼들이 자연 서식지를 경험하면서도 필요한 인간의 보살핌과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광대한 반야생 구역을 갖추고 있었다. 레인저, 스카우트, 패치를 위한 3에이커의 넓은 우리는 울창한 숲, 자연 수원, 그리고 야생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등반 구조물을 포함했다. 무엇보다 이 시설의 프로토콜은 데이지의 지속적인 존재를 수용하면서도 곰 새끼들을 궁극적인 독립으로 준비시킬 만큼 유연했다. 최태우는 곰 재활 전문가일 뿐 아니라 야생동물 보살핌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열정적인 옹호자임을 입증했다. 그는 곰 새끼들의 독특한 상황이 심리적 필요와 야생으로의 귀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균형 있게 다루는 창의적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지도 아래 곰 새끼들의 데이지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도 곰총에 적합한 행동과 생존 기술을 개발하도록 세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새로운 집으로의 전환은 특히 데이지에 안심시키는 존재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곰 새끼들은 새로운 환경을 자신감 있게 탐험하며 대리 어미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적응했다. 그들은 나무를 오르고 먹이를 찾으며 공유 우리에서 개인 영토를 설정하는 등 점점 더 자연스러운 곰의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데이지를 맞이하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개월이 지나면서 곰 새끼들은 보호구역의 전문가 팀의 세심한 감독 아래 계속 성장하고 발달했다. 그들은 자연개울에서 낚시하는 법, 야생 먹이를 인지하고 채집하는 법, 야생에서 필수적인 복잡한 사회적 역학을 탐색하는 법을 배웠다. 데이지의 역할은 점차 주요 양육자에서 위로를 주는 존재로 진화했으며 곰 새끼들이 안심이 필요할 때는 항상 곁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유일한 안정과 지도의 원천은 아니었다. 이 전례 없는 재활 접근의 성공은 전 세계 야생동물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연구자들은 곰 새끼들의 발달과 그들을 살린 독특한 이종 관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사례는 야생동물 재활에서 획기적인 연구로 자리 잡아 종간의 엄격한 경계에 대한 전통적 가정을 뒤흔들고 트라우마를 겪은 동물 치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보호구역에서의 곰 새끼들의 두 번째 해에 스카우트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호흡기 감염에 걸리면서 시험받았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수의사팀은 스카우트를 먹게 할 수 없었고 그는 점점 내성적이고 공격적이 되어 직원들이 필요한 집중 치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 전통적 치료법은 실패했고 스카우트는 약을 거부하며 철저한 검사를 허용할 만큼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 태우는 데이지를 스카우트의 격리 구역에 들여보내 그녀의 존재가 그를 충분히 진정시켜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길 바랐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미친 듯이 서성이며 인간과의 접촉을 거부하던 스카우트는 데이지가 방에 들어오자 즉시 진정되었다. 그는 그녀 곁에 웅크리고 수의사팀이 아무런 저항 없이 철저한 검사를 하고 약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 사흘 동안 데이지는 스카우트 곁에서 밤낮으로 머물며 위료적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다. 스카우트의 회복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하고 비교적 빨랐다. 수의사들은 보고서에서 스카우트와 데이지 간의 정서적 유대가 위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 기록했다. 이 사건은 동물 재활에서 심리적 필요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필요가 통상적 프로토콜에 맞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였다. 별표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한 가장 놀라운 확인은 18개월 후 패치가 번식 가능한 성체 나이에 도달해 보호구역에 도입된 수컷곰과 성공적으로 교미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녀는 데이지가 초기에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던 바로 그 굴에서 3마리의 건강한 곰 새끼를 낳았다. 연구자와 직원들을 놀라게 한 것은 패치의 새끼들에 대한 모성 행동이었다. 그녀는 데이지가 그녀와 오빠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양육 기술을 보였다. 부드러운 할기,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위치 조정, 편안한 둥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재료를 당기는 독특한 방식. 행동 전문가들은 패치가 데이지에게서 배운 양육 방식을 유지하고 통합해 이를 그들이 대체 본능 기억이라 부르는 형태로 적용했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데이지에게서 모성 보살핌을 배우고 이제 자신의 곰 새끼들에게 그 교훈을 적용하며 곰의 자연적 본능과 계획에서 배운 행동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새끼 양육에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이 현상은 동물의 학습, 적응, 그리고 종간 행동 전수에 대한 획기적인 통찰을 제공했다. 이제 65세가 되어 속삭이는 소나무의 일상 활동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한 수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대관령을 방문해 곰들과 데이지를 만났다. 매 방문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이룬 것에 대한 깊은 만족과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제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강하고 만족스러운 데이지가 거의 죽음에서 키워낸 거대한 곰들 옆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사랑과 헌신의 힘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음을 매일 상기했다. 최근 방문에서 대관령의 황금빛 석양이 산맥을 주황과 분홍빛으로 물들였을 때 수지는 전망대에 서서 데이지와 3마리 곰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400파운드의 멋진 수컷 곰이 된 레인저는 여전히 데이지 근처에서 보호하듯 자리를 잡았다. 스카우트는 모험심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곰으로 자라 보호구역의 교육 프로그램 대사로 활동했다. 헌신적인 어미인 패치는 자신의 곰 새끼들과 그녀를 구한 아키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건 프로그래밍할 수 없는 기적이야. 수지는 태운에게 속삭이며 그 독특한 가족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저 믿고 나타났을 때 키워낼 뿐이지. 어둠이 보호구역에 내려앉고 4마리 동물, 3마리의 흑곰과 1마리의 아키타견, 이 대관령의 넓은 하늘 아래 나란히 누웠을 때 그들은 단순한 성공적 재활 이야기를 훨씬 초월하는 무언가를 대표했다. 그들은 사랑, 연민, 생존 의지가 자연이 설정한 듯한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깊은 진실을 구현했다. 차이와 한계로 분열된 세상에서 그들은 심장이 종을 인지하지 않고 장벽을 두지 않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려는 기본적 필요 앞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데이지와 그녀의 곰 새끼들의 유산은 전 세계 야생동물 재활 방식에 계속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단순히 곁에 머물고 위로하며 조건이나 보상 기대 없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존재라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킨다.